여보, 어머니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그 땅 그냥 놔두면 뭐해요? 솔직히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방문 틈으로 들려온 이 말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 67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좋았습니다. 바닷바람과 닭 울음소리, 작은 밭에서 키우는 배추와 무.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남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온 겁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만약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도 멀고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 그 말에 영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준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예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 명절 때나 잠깐 보는 게 전부였죠. 할머니 기억조차 희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영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함, 혼자 밥을 먹을 때의 쓸쓸함, 가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도 말상대가 없어서 혼잣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나이 들매 서러움을 느꼈거든요. 예준이는 할머니 된장찌개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예린이도 할머니랑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대요. 그 말에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가보기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내려오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그날 오후 영수는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몇 벌의 옷과 상비약,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뒷산의 남편 무덤에 들렀어요. 여보, 잠깐 서울 구경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풀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서울 강남의 아파트. 영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실만 해도 고향집 2배는 되어 보였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을 듯한 커다란 창문.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침대도 새로 샀어요. 첫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렸고 지연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수는 손주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였죠. 하지만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는 순간 지연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는 자극적인 음식 잘 안 먹어요. 아이들 건강 때문에 싱겁게 해주거든요. 영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왠지 서운했어요. 저녁 식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시골 배추로 김치 담가줄까? 영순이 예준이에게 말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요즘은 김치도 사서 먹어요. 제가 주문한 유기농 김치가 더 위생적이에요. 엄마 말이 맞아요, 할머니. 그 순간 영수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주가 자신보다 엄마 편을 드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이해는 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영순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목도리를 떠주려고요. 그런데 지연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털실 냄새가 아이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방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영수는 말없이 뜨개질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뜨개질도 마음대로 못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제약이 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아이들 잠 깰 수도 있어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할 일도 없이 방에 누워만 있으니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변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주말에도 체험활동. 할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죠. 넓은 집안에서 영순의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영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는 조건부로만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다면 말이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지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지연은 영순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시골에 있는 집이랑 반말이에요.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해안가 땅들이요. 그냥 놔두기엔 아까워요.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관리도 힘들고 빈집 도둑도 걱정되니까 차라리 정리해서 손주들 이름으로 넘기면 어떻겠냐고요. 세금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 땅은 영순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며 일궈낸 터전이었어요. 자식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베인 곳이었죠. 민호가 대학 갈 때 그 밭에서 나온 배추를 팔아 등록금을 냈어요. 둘째 딸 결혼식 비용도 그 땅에서 나왔고요.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세 내야 하는데 지금 증여하시면 절세도 되고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땅을 단순한 자산으로만 보는 며느리의 시각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에도 지연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 부동산 중개사분이 한번 보러 오신다고 해요. 시세만 알아보려고요. 나는 팔 생각 없다. 영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팔자는 게 아니라 증여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영순이 계속 거절하자 지연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현실을 모르세요. 다 애들 미래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내 땅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다. 영순도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미소를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민호는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세금 문제 같은 거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아요. 영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마저도 결국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재산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거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민호는 그저 우왕좌왕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 틈으로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그 땅 그냥 놔두면 뭐해요? 어머니 거니까 그냥 놔두자. 당신은 현실을 몰라요. 부동산 값 계속 오르는데 지금이 기회라고요. 영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자신이 짐짝 취급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솔직히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생활 패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욱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영순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민호는 신문만 들여다봤어요. 아이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없이 밥만 먹었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골 이웃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영순이 집에 부동산 중개인이 왔다 갔어. 집 주변을 둘러보고 사진도 찍어가던데.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허락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곧바로 지연을 찾아갔어요. 시골집에 부동산 중개인을 보냈어? 그냥 시세만 알아보려고요. 나중에 정리하시려면 시세는 알아야 하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이미 결정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던 거죠.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맘이라고.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영수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야, 나는 시골로 돌아갈 거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며느리는 내 재산에만 관심 있어.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도 아내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연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나는 이제 지쳤어. 내 남은 삶을 누군가의 짐으로 살고 싶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영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잃은 것만 많았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온 어느 날 새벽, 영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설득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영순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기차에 올라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을 벗어날수록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죠. 고층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고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가 그리웠어요.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순이 벌써 돌아왔네. 서울은 어땠어? 별로였어. 역시 여기가 최고야.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낙엽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비워둔 집이었지만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이 진짜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닭장 문을 열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돌봐주신 덕분에 닭들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꼬꼬댁거리며 맞아주는 닭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이번에는 받았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영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프시면 어떡해요? 아프면 병원 가지.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영수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나는 남은 삶을 누군가의 짐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내 땅에서 내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니?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자주 내려올게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닭들이 꼬꼬댁거렸어요. 아무도 너무 일찍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밭으로 갔어요. 한 달 동안 방치된 밭에 잡초가 많이 자랐습니다.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 말이죠. 이 이야기가 끝난 후 박영수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박영순, 67년을 살아온 한 사람, 박영순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댓글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용기를 내려는 누군가에게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힘든 선택 앞에 서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보다 나 자신이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행복한 순간.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